여러분, 지금 당장 침실로 가서 침대 밑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바로 그게 여러분 돈이 안 모이는 이유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통장에 돈이 안 남는다. 월말이 되면 늘 빠듯하다.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나를 위한 돈 한 푼 쓰지 못하고 살아오셨죠. 사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침실에 막힌 기운 때문에 재물운도 함께 막혀 있는 겁니다. 1월 20일 대안이 오기 전 딱 이번 주까지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안이 지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는 777 주파수가 은은하게 깔려 있습니다. 틀어두기만 해도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경험을 느낄 수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왜 침실 정리가 재물과 직접 연결되는지 풍수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침실에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 5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셋째, 띠별로 다른 침실 방위와 배치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이루고 싶은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서로의 에너지를 공유하면 실현 확률이 높아집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월 올라오는 운세와 재물운 특집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침실 정리가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은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입니다. 1월 20일경에 찾아오는 대안은 쉽게 말해서 겨울의 마지막 문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대안 전에 침실을 정리해야 할까요? 우리 조상님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지혜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대안이 지나고 2월 4일경 입춘이 오면 본격적인 봄이 시작됩니다. 쉽게 말해서 새해의 기운이 완전히 열리는 겁니다. 2026년 병원년은 불의 해입니다. 천간이 병화이고 지지가 오화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래 모두 불의 기운으로 가득 찬 해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움직이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 강한 불의 기운을 제대로 받으려면 그릇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로운 해의 기운을 받으려면 묵은 기운을 완전히 비워내야 하는 겁니다. 대안은 바로 그 마지막 정화의 시기입니다. 가장 추운 시기라는 건 음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의미이고 동시에 양의 기운이 조금씩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대안 전에 집안 대청소를 했습니다. 특히 침실을 가장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침실이 어지러우면 좋은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마치 교통체증처럼 기운이 막혀서 재물도 건강도 다 막히는 겁니다. 동국세식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안에서 입춘 사이에 묵은 것을 정리하고 새 것을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어지러운 공간에 있으면 사람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돈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지금부터 입춘까지 딱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대안은 2027년 1월 20일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1년 동안 막힌 재물운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실이 왜 재물운과 관련이 있을까요? 침실은 그냥 자는 곳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에서 침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공간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을 침실에서 보내십니까? 대부분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죠. 하루의 3분의 1을 침실에서 보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1년이면 4개월을 침실에서 사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떤 기운을 받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잠을 잔다는 건 단순히 쉬는 게 아닙니다. 낮 동안 쓴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콘센트가 막혀 있으면 충전이 안 되잖아요. 침실에 기운이 막혀 있으면 우리 몸의 에너지 충전도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날 일어나도 피곤하고 판단력도 떨어집니다. 돈 버는 일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풍수에서는 집 안을 여러 구역으로 나눕니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이고 거실은 기운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럼 침실은 뭐냐? 바로 기운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침실은 재물 저금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낮 동안 벌어들인 재물 기운을 밤새 침실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겁니다. 북쪽 방향을 현무라고 합니다. 현무는 거북이인데 등껍질 속에 재물을 품고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침실이 바로 이 북쪽 현무의 기운을 가장 많이 받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침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재물이 안전하게 저장되고 어지럽게 두면 재물이 새어나가는 겁니다. 침대 위치도 중요합니다. 침대가 문과 일직선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기운이 침대를 타고 바로 나가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문 열어놓고 난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새어나가는 거죠. 침대는 문에서 대각선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기운이 방 안을 한 바퀴 돌면서 침대에 머물다가 천천히 순환합니다. 침대 밑이 막혀 있으면 더 큰 문제입니다. 기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땅의 기운이 침대를 통과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침대 밑에 박스나 짐이 쌓여 있으면 완전히 막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나무 뿌리를 콘크리트로 덮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도 뿌리가 막히면 죽잖아요. 재물운도 똑같습니다. 자,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어기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꼭 메모하세요. 첫째, 침대 밑에 쌓인 박스와 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침대 밑을 확인해 보세요. 계절 옷 넣은 박스, 신발, 상자, 안 쓰는 이불, 이런 것들 쌓여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재물운을 막는 주범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물이 들어올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땅의 기운이 올라와야 하는데 박스가 벽처럼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박스들을 오늘 당장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붙박이장이나 창고로 옮기시면 됩니다. 침대 밑은 완전히 비워두셔야 합니다. 둘째, 시든 화초나 죽은 식물입니다. 침실에 화초 키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공기 정화도 되고 보기도 좋으니까요. 그런데 시든 화초를 그냥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죽은 식물은 생기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죽음의 기운을 내뿜는 거예요. 재물 기운도 함께 죽어버립니다. 화초가 시들기 시작하면 즉시 치우세요. 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화는 생명이 없으니까 생기가 없습니다. 침실만큼은 살아있는 싱싱한 화초만 두시거나 아예 안 두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깨진 물건과 고장난 전자제품입니다. 액자, 유리가, 금 간 것, 시계가 멈춘 것, 충전이 안 되는 오래된 핸드폰, 이런 것들 서랍 속에 쌓아두지 않으셨나요? 깨진 물건은 파괴를 상징합니다. 재물이 생기는 족족 깨져버리는 겁니다. 고장난 물건은 막힘을 의미합니다. 돈의 흐름이 막혀서 안 도는 거죠. 3개월 이상 안 쓴 물건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아까워서 못 버리신다고요. 그 아까운 마음 때문에 더 큰 재물을 놓치고 계십니다. 넷째, 오래된 옷가지와 안 쓰는 이불입니다. 옷장을 열어보세요. 10년 넘은 옷, 언제 입을지 모르는 옷, 사이즈 안 맞는 옷들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런 옷들은 과거의 기운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 옷이나 이불을 침실에 보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조상님을 기리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침실은 살아있는 사람의 생기로 가득 차야 합니다. 다른 곳에 정중하게 보관하시거나 필요한 분께 나눠드세요. 다섯째, 날카로운 물건과 잘못 놓인 거울입니다. 가위나 칼 같은 날카로운 물건을 침대 옆 서랍에 두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건 재물 줄기를 싹둑 자르는 형상입니다. 재물이 자라나려는데 날카로운 기운이 잘라버리는 겁니다. 거울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거울이 침대를 정면으로 비추면 안 됩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에 들어온 좋은 기운이 거울에 반사되어 다시 나가버립니다. 거울은 옷장 안쪽이나 침대가 안 보이는 위치에 두세요. 자, 여기까지 치워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반대로 꼭 두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집에 있는 것들로 다 할 수 있어요. 첫째, 생수 200ml입니다. 투명한 유리컵에 생수를 200ml 정도 담으세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은 안 됩니다. 반드시 투명한 유리컵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의 순수한 기운을
그대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침실에서 북쪽 방향을 찾으세요. 나침반 앱을 핸드폰에 깔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북쪽은 현무의 방향이고 물의 기운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물을 저장하는 방향입니다. 북쪽 벽 쪽에 작은 선반이나 서랍이 있으면 거기에 두세요. 높이는 바닥에서 50cm에서 80cm 사이가 좋습니다. 너무 높으면 기운이 약하고 너무 낮으면 음기가 강합니다. 이 물은 3일에 한 번씩 갈아주세요. 풍수에서 3은 생성과 완성의 숫자입니다. 3일간 유지하면 기운이 자리를 잡습니다. 물을 갈 때는 나에게 큰 돈이 물처럼 흘러옵니다. 이렇게 3번 말하세요. 물은 우리 말을 기억합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 실험을 보면 물은 소리와 감정을 기억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둘째 붉은색 베개 커버입니다. 2026년 병오년은 불의 해라고 말씀드렸죠. 불의 기운을 받으려면 붉은색이 필요합니다. 베개는 머리를 두는 곳이니까 가장 중요한 위치입니다. 머리에서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나와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붉은색 베개 커버로 바꾸세요. 선명한 빨강색이 아니어도 됩니다. 연한 분홍색이나 주황색 계열도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어두운 색은 피하세요. 베개는 침대 머리맡에 2대, 창문과 일직선이 되면 안 됩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기운이 베개를 스쳐 지나가 버리면 머리에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베개 밑에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넣어두시면 더 좋습니다. 1,000원 지폐에는 퇴계 이황 선생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학자의 기운이 재물을 안정시킵니다. 지폐는 새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히려 많이 유통된 돈이 사람들의 손을 많이 거쳐서 재물 기운이 강합니다. 셋째, 황금색 소품 하나입니다. 손바닥 크기면 충분합니다. 너무 크면 오히려 부담됩니다. 황금색, 액자 작은 금속 장식품, 노란색 쿠션 이런 것들이면 됩니다. 이걸 동쪽 방향에 두세요. 동쪽은 청룡의 방향이고 해 뜨는 방향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물과 발전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여기에 황금색 소품을 두면 아침 햇살을 받아서 반짝입니다. 그 빛이 재물을 부르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높이는 바닥에서 80cm에서 120cm 사이에 두세요. 이 높이가 재물 기운이 가장 잘 흐르는 위치입니다. 너무 낮으면 기운이 정체되고 너무 높으면 기운이 흩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세요. 먼지가 쌓이면 재물 기운도 흐려집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꼭 메모하세요. 띠별로 강화해야 할 방향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띠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세요. 쥐띠 여러분, 1960년 경자생, 1972년 임자생, 1984년 갑자생이십니다. 쥐띠는 물의 기운이 강합니다. 북쪽을 더욱 강화하세요. 북쪽 벽에 검은색이나 남색 소품을 하나 더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2026년은 불의 해라서 물과 불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생수를 북쪽에 2대 붉은색 베개로 중화시키세요. 소띠 여러분, 1961년 신축생, 1973년 개축생이십니다. 소띠는 흙의 기운입니다. 북동쪽을 주의하세요. 북동쪽은 귀문의 방향이라고 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쪽에는 아무것도 두지 마시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대신 남서쪽에 노란색이나 베이지색 소품을 두시면 안정됩니다. 호랑이띠 여러분, 1950년 경인생, 1962년 이민생, 1974년 갑인생이십니다. 호랑이띠는 나무의 기운이고 2026년 말띠와 삼합입니다. 동쪽을 적극 활용하세요. 동쪽 창가에 싱싱한 화초를 두시면 재물운이 쑥쑥 자랍니다. 다만 화초는 항상 싱싱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시들면 즉시 치우세요. 토끼띠 여러분, 1951년 신묘생, 1963년 개묘생, 1975년 을묘생이십니다. 토끼띠도 나무 기운입니다. 동쪽 강화가 핵심입니다. 동쪽 벽을 가장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일주일에 3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동해서 서로 닦으세요. 초록색 소품이나 나무 소재 물건을 두시면 좋습니다. 용띠 여러분, 1952년 임진생, 1964년 갑진생, 1976년 병진생이십니다. 용띠는 흙의 기운이면서 물을 관장합니다. 남동쪽 배치가 중요합니다. 남동쪽에 작은 수반이나 물 관련 그림을 두세요.
용은 물을 만나야 승천한다고 했습니다. 재물운도 물을 만나야 터집니다. 뱀띠 여러분, 1953년 개사생, 1965년 을사생, 1977년 정사생이십니다. 뱀띠는 불의 기운이고 2026년 말띠와 삼합입니다. 올해가 대운의 해입니다. 남쪽 방향을 주의하세요. 남쪽은 추작의 방향인데 불 기운이 너무 강하면 과합니다. 남쪽에는 물을 상징하는 푸른색 소품으로 균형을 맞추세요. 말띠 여러분, 1954년 갑오생, 1966년 병오생, 1978년 무오생이십니다. 2026년은 여러분의 본명년입니다. 60년 만에 한 번 오는 해입니다. 남쪽을 적극 활용하세요. 남쪽에 붉은색 소품과 밝은 조명을 두시면 기운이 극대화됩니다. 다만 물로 균형을 꼭 맞추세요. 양띠 여러분, 1955년 을미생, 1967년 정미생, 1979년 기미생이십니다. 양띠는 흙의 기운이고 말띠와 육합입니다. 남서쪽 배치가 좋습니다. 남서쪽에 노란색이나 금색 소품을 두세요. 흙은 금을 낳으니까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원숭이띠 여러분, 1956년 병신생, 1968년 무신생, 1980년 경신생이십니다. 원숭이띠는 금의 기운입니다. 서쪽을 주의하세요. 서쪽은 백호인데 금 기운이 너무 강하면 날카로워집니다. 서쪽에 둥근 모양의 흰색 소품으로 부드럽게 만세요. 닭띠 여러분, 1957년 정유생, 1969년 기우생, 1981년 신유생이십니다. 닭띠도 금의 기운입니다. 서쪽 강화가 핵심입니다. 서쪽에 금속 소품이나 시계를 두시면 좋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재물운을 부릅니다. 개띠 여러분, 1958년 무술생, 1970년 경술생, 1982년 임술생이십니다. 개띠는 흙의 기운이고 말띠와 삼합입니다. 북서쪽 배치가 좋습니다. 북서쪽은 하늘의 문이라고 해서 귀한 기운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곳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돼지띠 여러분, 1959년 기해생, 1971년 신해생, 1983년 개해생이십니다. 돼지띠는 물의 기운입니다. 북쪽 활용이 핵심입니다. 북쪽에 물 한 컵과 검은색 소품을 두세요. 재물 저장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침대 및 비우기, 실은 화초 치우기, 깨진 물건 버리기, 이 세 가지가 가장 급합니다. 그 다음 생수 두기, 붉은 베개 황금색 소품 배치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언제 어떻게 정리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적 날짜는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입니다. 오늘이 1월 15일이니까 딱 맞습니다. 대안이 1월 20일이니까 그 전에 끝내야 합니다. 왜 이 기간이 좋으냐? 보름을 지나서 금음으로 가는 시기입니다. 달이 차올랐다가 비워지는 때입니다. 쉽게 말해서 묵은 것을 비우고 새 것을 채울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황금 시간대는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른 직후입니다. 양, 기운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정리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좋은 기운을 받습니다. 저녁 7시 이후는 피하세요. 음의 시간이라서 정리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정리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 버리기입니다. 침대 및 박스, 깨진 물건, 실은 화초, 오래된 옷, 이런 것들을 먼저 다 꺼내세요. 한 곳에 모아두고 버릴 것과 다른 곳에 보관할 것을 분류합니다. 이때 묵은 기운 보내고 새 기운 맞이합니다. 이렇게 3번 말하세요. 둘째, 청소입니다. 버린 자리를 깨끗하게 닦으세요. 침대 밑은 물걸레로 동해서 서로 닦습니다. 왜 동해서 서로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듯이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서랍 속도 다 꺼내서 닦으세요. 먼지가 쌓인 곳에는 재물이 안 모입니다. 셋째, 배치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들을 제자리에 두세요. 북쪽에 생수 한 컵, 동쪽에 황금색 소품, 침대에 붉은 베개, 이 순서대로 배치합니다. 배치할 때마다 나에게 큰 재물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현실이 됩니다. 환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리가 다 끝나면 창문을 활짝 여세요. 10분 정도 환기하세요. 묵은 기운이 창밖으로 나가고 새 기운이 들어옵니다. 추워도 꼭 하세요. 이 10분이 1년을 좌우합니다.
환기하면서 나쁜 기운은 나가고 좋은 기운만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정리하는 동안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짜증 내거나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다. 재물운을 부르는 시간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좋은 마음으로 정리한 공간에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가족이 함께 사시면 혼자 조용히 하세요. 정리는 혼자 하는 게 기운이 온전히 모입니다. 3일간 유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풍수에서 3은 완성의 숫자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 이 셋이 조화를 이루는 숫자입니다. 정리한 상태를 3일간 그대로 유지하면 그 기운이 완전히 자리를 잡습니다. 이 3일 동안은 침실에 아무것도 추가로 들이지 마세요. 택배 상자도 잠깐 두지 말고 바로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1월 20일 대한 전까지 침실을 정리하는 게 2026년 재물운을 좌우합니다. 침대 및 비우기, 실은 화초 치우기, 깨진 물건 버리기, 이 세 가지를 꼭 하세요. 그 다음 북쪽에 생수 한 컵, 동쪽에 황금색 소품, 침대에 붉은 베개 이렇게 배치하세요.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시작하시고 3일간 그대로 유지하세요. 쥐띠 여러분은 북쪽을 강화하되 붉은색으로 균형 맞추세요. 소띠 여러분은 북동쪽을 깨끗이 하시고 남서쪽을 활용하세요. 호랑이띠와 토끼띠 여러분은 동쪽이 핵심입니다. 용띠 여러분은 남동쪽에 물을 배치하세요. 뱀띠와 말띠 여러분은 올해가 대운의 해입니다. 남쪽을 활용하되 물로 균형 맞추세요. 양띠 여러분은 남서쪽에 노란색을 두세요. 원숭이띠와 닭띠 여러분은 서쪽을 둥글게 만세요. 개띠 여러분은 북서쪽을 깨끗이 하시고 돼지띠 여러분은 북쪽에 물을 두세요. 여러분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녀 뒷바라지 하느라 내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으셨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내가 먹고 싶은 것 한 번 못 먹어보셨습니다. 부모님 봉양하느라 정작 내 노후 준비는 못 하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복 받을 차례입니다. 하늘은 여러분의 헌신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복이 저금통에 차곡차곡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저금통을 깨는 해입니다. 2026년 병오년은 60년 만에 한 번 오는 불의 해입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움직입니다. 이 기운을 제대로 받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죠? 5분이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집에 있는 것들로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침실로 가세요. 침대 밑부터 확인하세요. 오늘부터 딱 한 달만 실천해보세요. 한 달 후면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막혔던 일들이 술술 풀립니다. 이건 우리 조상님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지혜입니다. 황제 태경에서는 침실을 재물의 창고라고 했습니다. 미신이 아니에요. 과학이고 자연의 이치예요. 깨끗한 공간에 좋은 기운이 모이고 좋은 기운이 모이면 재물도 따라옵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댓글로 침실 정리 후 돈 터진다. 이렇게 꼭 써주세요. 오늘부터 한 달 안에 좋은 소식 들으실 겁니다. 제가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의 재물운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적어주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월 올라오는 운세와 재물운 특집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재물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병오년 여러분 모두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함께 잘 사는 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